모두가 그저 그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메르세데스가 마침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와사플럭스 엔진이 현실이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류상과 소문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그토록 강력하고 가벼우면서도 첨단 기술이 집약된 엔진이 이제 실전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체가 이 엔진의 어떤 비결 때문에 경쟁사들을 압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이 향후 테슬라나 BYD 같은 회사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왜 이 기술을 오랫동안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와사플럭스 엔진의 비밀 작동 방식, 그리고 왜 이 엔진이 전기차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런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플럭스 에너 우오스 엔진이 대체 뭐냐고요? 요즘 다들 이 질문을 제일 궁금해하시죠. 메르세데스의 이번 발표 이후 전 세계는 이 A 플럭스 엔진이 도대체 무엇이며 수많은 대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엔진을 단순한 실험이나 프로토타입으로 여겨 무시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논의만 되어왔을 뿐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25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메르세데스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모터 효율과 배터리 주행거리였습니다. 더 많은 출력이 필요할수록 배터리 소모량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많이 넣을수록 차는 무거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다른 회사 모터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모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야사플럭스 모터의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플럭스 모터의 설계는 기존 모터와 매우 달라 차량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 주행 거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출력 또한 놀랍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이처럼 획기적인 기술을 미흡한 준비로 선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르세데스가 오랫동안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소문에 불과했죠. 간혹 소식이 새어나오면 사람들은 그저 헛소문이라고 일축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직접 나서서 플럭스 엔진이 현실이라고 선언했고, 이 순간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년간 물밑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날을 가능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021년에 야이 아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거래로 여겨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진정한 행보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사는 사실 영국에 있는 작은 회사였는데 모터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앞선 기술의 자석 모터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술을 대규모로 생산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메르세데스는 이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간파했습니다. 야사를 인수한 후 메르세데스는 그들에게 정원을 주며 시간은 얼마든지 써도 좋고 연구도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모범이 될 만한 엔진을 만들어달라는 말 이후 메르세데스는 수년간 이와 관련하여 단 한 번의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메르세데스와 야사팀은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다. 테스트는 계속되었고
실패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선이 이루어졌다. 메르세데스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극비리에 진행하여 심지어 자사 딜러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딜러들에게는 그저 미래의 계획일 뿐이었다. 마침내 메르세데스가 이 엔진을 발표했을 때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전 시장에 실제로 놓여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플럭스 기술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여러분은 YS, A, 플럭스 엔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다른 전기 모터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플럭스 기술이 실제로 무엇이며 다른 모터보다 얼마나 더 강력하고 가볍고 효율적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어 온 모터는 대부분 방사형 유동 설계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는 모터 내부의 전류와 자기장이 회전하는 방식 때문에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열로 손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출력이 필요할수록 모터는 더 무겁고 커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자동차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항상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주행 거리를 늘리거나 출력을 높이는 것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속 기술이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속 모터는 실제로 축방향 자속 설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축방향 자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기존 모터의 설계는 마치 바퀴가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모터의 설계는 선풍기와 같습니다. 플럭스 모터에서는 자기장과 전류가 특정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모터 크기가 매우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출력을 내려면 100kg짜리 모터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플럭스 모터를 사용하면 단 30-40kg의 모터로도 같은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줄어들면 배터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플럭스 모터는 에너지의 약 96, 97%를 동력으로 변환합니다. 기존 모터들의 효율은 이보다 낮았고 열 발생량도 더 많았습니다. 플럭스 모터는 발열이 적고 더 오랫동안 성능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작은 크기에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하는 고출력 밀도입니다. 플럭스 모터는 매우 강력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거의 2배의 출력을 냅니다. 즉, 차량 무게를 줄이면서도 더 빠른 속도와 가속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은 야사 플럭스 기술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야사의 특기는 자석과 권선을 조합하여 모터를 더욱 소형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AMG 시리즈와 같은 고성능 차량에 이 모터를 탑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우면서도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터를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플럭스 모터를 장착하면 차량의 반응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며 더욱 즐거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럭스 기술은 복잡한 대형 부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비용 또한 절감됩니다. 이는 머지않아 메르세데스가 이 기술을 양산형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른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테슬라, BYD 같은 회사들은 현재 이 기술을 모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플럭스 모터 덕분에 전기 자동차가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더 경제적이고 더 강력하며 주행 가능 거리도 더 깁니다. 메르세데스의 이번 발표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엔진을 뛰어넘는
진정한 혁신 기술의 등장입니다. 이 엔진은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메르세데스가 이 엔진을 수년간 비밀리에 개발해 오다가 이제야 세계 무대에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엔진이 테슬라, BYD 등 다른 회사들에게 위협이 되는 걸까요? 이제 문제는 메르세데스의 야사 플럭스2 엔진이 왜 다른 회사들에게 그토록 큰 위협이 되었고 누가 가장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테슬라와 BYD 같은 회사들을 예로 들자면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모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BYD 또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으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플럭스 모터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모터는 방사형 유동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모터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크기와 무게가 플럭스 모터보다 더 큽니다. 테슬라의 모터는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지속적으로 고성능을 발휘할 경우 빠르게 과열됩니다. 반면 플럭스 모터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가벼우면서도 장시간 동안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 모터의 절반 크기에 2배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테슬라는 당연히 긴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용과 주행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플럭스 모터는 가볍기 때문에 차량 무게를 줄여주고 배터리 수명도 연장시켜줍니다. 즉, 메르세데스 벤츠는 미래에 테슬라와 유사한 차량을 훨씬 더 저렴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BYD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하죠. 포기스스티로 좋으십니다. BYD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지만 모터는 구형 방사형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가 플럭스 모터를 대량 생산하고 가격을 낮춘다면 BYD와 같은 회사들은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플럭스 모터는 더 강력한 출력, 더 긴 주행거리,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기존 모터는 주행거리는 좋지만 출력이 부족하거나 출력은 높지만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서 씁니다. 하지만 플럭스 모터는 이러한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설계 유연성입니다. 플럭스 모터는 작은 공간에도 장착할 수 있어 차량 내부 디자인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기 모터를 장착할 수 없었던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모터를 AMG 모델에 탑재하여 출시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면 MG급 슈퍼카 성능과 더 긴 주행거리,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뢰까지 누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테슬라를 찾겠습니까? 이는 테슬라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BYD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러한 기술을 저가형 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BYD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우수 뛰어난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플럭스 모터 시장은 워낙 거대해서 다른 회사들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연구하거나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 기술을 사들이는 것이죠.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가 특허를 통해 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럭스 엔진이 전기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모터가 아니라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BYD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잠 못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테스트와 결과, 메르세데스는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Y, A, S, A 플럭스 모터가 무엇이고 다른 회사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메르세데스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이 모터를 테스트했고 공개하면서 무엇을 증명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야사야사사를 인수했을 때 그들은 이 모터에 대한 비밀 1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터를 실어서 실험실에서 소규모 테스트에만 사용했는데 동력계로 출력을 측정하거나 냉각 테스트를 하고 장시간 작동 시 효율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모터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자석판이 파손되기도 했지만 야사팀은 점차 개선해 나갔습니다. 2022년 메르세데스는 이 모터의 첫 번째 작동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터는 메르세데스 EQS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EQS는 메르세데스의 플래그십 전기차로 지금까지는 방사형 모터를 사용해 왔습니다. 플럭스 모터를 장착함으로써 차량 무게가 약 70kg 감소하고 배터리 주행 가능 거리가 약 12%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후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 시리즈에 이 모터를 적용하여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AMG 모델은 고성능으로 유명한데 플럭스 모터는 그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AMG EQ2와 AMG IMG SIS EQ S 모델에 탑재된 플럭스 모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약 0.7초 단축시켰습니다. 게다가 배터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플럭스 모터가 장착된 AMG IQ1을 자사트랙에서 24시간 연속 주행 테스트한 결과 모터의 발열이 심하지 않고 출력 저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기존 모터의 경우 고속 주행을 계속하면 모터가 빠르게 과열되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플럭스 모터는 장시간 동안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메르세데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SUV에도 플럭스 모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플럭스 모터는 EQ SUV와 EQ SUV 모델에서 테스트되어 세트입니다. SUV는 무게가 더 나가고 더 높은 토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럭스 모터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무게는 가벼워졌고 가속 성능은 더욱 부드러워졌으며 배터리 효율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2024년 메르세데스는 마침내 비공개 행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이 모터를 시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플럭스 모터가 장착된 EQS를 활주로 해서 주행 테스트했습니다. EQS가 0에서 100km per/h까지 단 3.2초 만에 가속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매끄럽고 빠른 가속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AMG 차량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번 시연에서 플럭스 모터를 통해 배터리 주행 거리가 어떻게 향상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트랙에서 EQ, 이 플럭스 버전과 일반 EQ2를 함께 주행하는 모습을 선보인 것입니다. 일반 EQ2의 배터리는 방전되었지만 플럭스 EQ2는 50km를 더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와 시연을 통해 메르세데스는 플럭스 모터가 더 이상 실험실의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플럭스 모터는 양산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고급 모델뿐만 아니라 중급 및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재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회사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들은 플럭스 기술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BYD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도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터 개발에 다시 한번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메르세데스가 야사 플럭스 엔진을 세계에 선보였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엔진의 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엔진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브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BYD, 포드, 현대,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며 점유율 경쟁을 벌였습니다. 테슬라는 고성능을, BYD는 저렴한 가격과 대량 생산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럭스 모터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회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테슬라의 모터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럭스 모터는 더욱 가볍고 강력하며 주행거리도 더 깁니다. 이는 테슬라가 모터 기술을 재검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럭스 모델들이 테슬라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능, 주행거리, 고급스러움이 모두 갖춰진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러한 우려가 테슬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BYD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플럭스 기술을 저가 모델에 적용한다면 BYD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BYD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플럭스 모터는 폭스바겐, 현대, 포드와 같은 기업들에게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들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과 설계 개선을 통해 경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모터는 진정한 승부는 모터 자체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도 모터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 소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모터 덕분에 향후 몇 년 안에 전기 자동차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기 자동차가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플럭스 모터는 무게가 가벼워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대중화된 자동차 시장에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플럭스 모터 덕분에 전기차의 성능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기차에서는 휘발유차 특유의 주행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플럭스 모터 덕분에 높은 토크로 더욱 빠르고 부드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은 이미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럭스 모터와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이러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성능이 아주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큰 영향은 기업 간 경쟁이 크게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와 BYD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도 플럭스 모터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도록 자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모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수요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차량용 배터리의 효율이 향상되어 재료 소비가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 소비가 줄어들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네, 이미 많은 국가들이 2035년까지 휘발유 및 디젤 차량 분해에 대해 소화적재해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수고가 있었다면 플럭스 모터와 같은 기술 덕분에 이러한 전환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르세데스가 플럭스 모터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한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 일반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신기술은 극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장에 출시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차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럭스 모터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무게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차량이 가벼워지면 배터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즉 머지않아 전기차가 800km에서 1000km까지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충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럭스 모터의 등장으로 이러한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성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는 휘발유차만큼의 가속력과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플럭스 모터는 이러한 불만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이 모터는 매우 강력하여 차량을 빠르고 부드럽게 주행하게 하며 과열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도 스포츠카와 같은 성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충전 시간입니다. 플럭스 모터 덕분에 배터리 효율이 향상됩니다. 배터리 부하가 크지 않을 때는 충전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거리 여행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플럭스 모터가 신기술이고 신기술은 곧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럭스 모터의 가격이 곧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설계가 매우 단순하여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이는 향후 3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럭스 모터를 탑재한 자동차의 가격은 테슬라나 BYD 차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플럭스 모터를 장착한 자동차가 시장에 출시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경쟁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을 더욱 낮출 것입니다. 플럭스 모터를 사용하면 자동차가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해지고 더 경제적이며 주행 거리도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차량을 전기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도대체 언제쯤 이 플럭스 모터를 탑재한 메르세데스 차량이 시장에 출시될까요? 메르세데스는 플럭스 모터가 이제 생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이 엔진은 최종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엔진을 AMG 시리즈에 먼저 탑재할 계획입니다. 즉, 플럭스 엔진은 고성능 차량에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5년 말까지 플럭스 엔진을 탑재한 첫 양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IQ, E와 EQS 모델에 먼저 적용된 후 2026년부터 다른 모델에도 점차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높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 먼저 출시될 것이며 이후 2027년까지 아시아 및 기타 국가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인도 또한 이러한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인도 토로에서도 플럭스 모터를 탑재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르세데스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전기차 모델에 플럭스 모터를 탑재하는 것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른 회사들도 이 기술을 따라할 것입니다. 이제 플럭스 모터가 단순한 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머지않아 시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까요? 메르세데스가 야사 플럭스 모터를 공개한 지금, 이 기술이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향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달려들까요? 플럭스 모터의 영향은 메르세데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발전되고 효과적이어서 다른 회사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BYD 폭스바겐, 현대 포드 등 여러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이 모터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 역시 제때 모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기차 산업은 이미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휘발유와 디젤에서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모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는데, 현재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인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 그리고 부족한 성능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휘발유, 디젤 차량이 전기차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플럭스 모터 덕분에 전기차는 이제 슈퍼케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더욱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이미 자체 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플럭스 모터와 같은 신기술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기술을 선보이려 할 것입니다. BYD 또한 저가형 모델에 이와 유사한 기술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기차 그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플럭스 모터가 전기차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전기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빠르고 경제적이며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향후 몇 년 동안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차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플럭스 모터가 메르세데스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방향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이 경쟁에서 메르세데스와 맞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르세데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플럭스 모터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며 저희는 모든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